투자 설명회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용어 17가지. 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투자를 유치할 때가 있고요, 또는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단순히 요청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대체로는 사업 설명회 같은 것, 또는 투자 유치 설명회 같은 것, 엔젤 투자 사업 설명회, 이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를 진행을 해야지 투자를 끌어오거나 또는 지원금을 받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사업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PPT를 준비를 하거나 설명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 사업을 브리핑을 하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 사업에 대해서 투자자나 또는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심사위원들,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설명을 들은 다음 질문을 합니다. 아주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런 질문들도 우리가 질문에 대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야지 적절히 답변을 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질문하는 투자자들, 질문을 하는 심사위원들은 줄곧 하는 일이 이런 투자 일이다 보니까 간단 명료하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투자 용어에 대해서 이런 사업하는 분들은 그 용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질문을 할 때 어떠한 질문, 전문 용어, 영어 이런 것들을 쓰다 보면은 그런 질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설명을 하기 전부터 질문 자체에 대한 의도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런 투자 설명회 전문적으로 기획하시는 분,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핵심 용어들을 잘 몰라서 답변을 잘 못하는 그런 사업가분들이 많다고 이런 용어에 대해서 저한테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도 좀 듣고, 또 제가 알고 있는 투자 용어들, 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 질문자들이 궁금해하는 단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알고 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17가지 정도를 추려서 설명을 하는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사업은 너무 좋은데 이렇게 사업을 성공시키고 투자를 유치해가지고 더 큰 사업으로 확장하기에 너무 좋은데, 이 엔젤 투자자분들, 국가지원금 심사위원들, 이런 분들의 질문을 잘 몰라서 설명을 못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두고 가자. 물론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단어들을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 설명이 좀 빈약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의미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댓글에 의견을 담아주시면은 또 제가 보완해서 또 답글을 달거나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영상 초기에 17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또 영상을 찍는 동안에 한두 개가 추가되거나 또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 17가지 핵심 단어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선 우리가 투자 유치 설명회를 할 때 계약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투자 계약서를 쓸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 투자 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 내가 이런 조항이 들어갔을 때 우리 회사의 어떤 권한들을 다 뺏기진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좀 들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투자 계약서를 쓸 때 조심해야 되는 용어들도 한번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한 내 기획자나 마케터, 개발자, 디자이너들이 팀을 구성을 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웹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해커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인큐베이션. 우리가 흔히 인큐베이터라는 이야기 많이 듣죠. 인큐베이터. 아기가 태어났는데 미숙아로 태어나면은 그 미숙아를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서 거기에서 안전하게 키우잖아요. 그 인큐베이터 안은 공기도 깨끗하고 아무런 병균이 침투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 그리고 그런 미숙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제공하는 그런 공간을 인큐베이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인큐베이션이라는 단어, 인큐베이터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사업을 스타트업으로 키울 때, 신규 사업을 만들 때도 인큐베이션이라는 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미숙아처럼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사업 초기 단계에는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큐베이션이라고 하고요. 프랜차이즈 인큐베이팅, 프랜차이즈 인큐베이터, 저 같은 경우도 그런 프랜차이즈 인큐베이터라고 소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프랜차이즈 인큐베이팅이라고 하면은 한 가게를 프랜차이즈화 시킬 때 필요한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엑셀러레이터.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단어는 인큐베이터하고 좀 비슷해요. 이제 투자자를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업 초기에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시스템 또는 사람 또는 기관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주로 이 업계에서는 자금 지원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는 게 어쩌면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원 부분이 있겠지만은 자금 부분이 아마 대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 우리가 또 투자 설명회를 하다 보면은 빠지지 않는 단어죠. 실리콘밸리. 미국의 성공한 벤처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애플, 어도비, 이베이, 인텔 이런 곳들이 있는 스타트업의 미국의 아주 상징적인 도시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실리콘밸리의 특징이 집세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연봉이 뭐 몇 억 단위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많대요. 평균 연봉도 1억이 다 넘는다고 하고 억 단위는 기본으로 넘는데 거기에서 살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거기에서도 뭐 원룸, 오피스텔에서 사는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월세가 웬만한 대기업 연봉, 그러니까 대기업 월급, 1년 생활비가 대기업 연봉 정도 되다 보니까 살기가 쉽지 않은 도시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로 치면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가 많이 모여 있는 것은 역삼동이잖아요. 그런데 실리콘밸리와 좀 가까운 곳은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곳도 이 법조단지 옆에 그런 단지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구로 디지털 단지가 실리콘밸리가 아닐까. 왜냐하면 제가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린 스타트업. 짧은 시간 내에 시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도요타에서 린 제조 방식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진 단어인 것 같아요. 도요타에서 어떤 제품, 어떤 자동차를 만들 때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시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내는 것, 그런 제조 방식이 도요타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네요. 코워킹 스페이스, 코워크와 스페이스가 합쳐진 말이죠. 코워킹 되고 코워킹 되는 공간이라는 뜻일 텐데, 코워크이라는 단어가 협업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뭔가 협조해서 일을 해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게 이제 코워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저희 회사 이름이 조금 들어가 있네요. 저희 회사가 SN 코워크인데요. 이제 협업해서 만드는 회사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우리가 코워크를 할 때 모이는 공간, 이런 것들을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제품.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죠. 뭐 지금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이 단어를 모를 리는 없겠지만, 이 영상은 초반에 전혀 사업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도 아마 사전 지식을 얻기 위해서 보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영상인데, 자, 시제품. 시작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떤 제품을 양산하기 전에, 예를 들면은 이런 핸드폰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 이런 핸드폰 케이스를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를 양산하기 전에 시제품을 먼저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활용을 해본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양산을 하죠. 그런 시제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테스트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리텐션율. 이거는 영어 리텐션이랑 율, 확률 할 때 그 율, 이게 합쳐진 말인데, 리테인션, 고객이 재방문하는, 고객이 재사용하는, 고객이 재구매하는 비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리텐션율. 자네가 보기에 그 제품의 리텐션율이 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나?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는 재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재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재방문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리텐션율. 카피캣. 카피와 이런 카피 고양이라는 뜻인데, 이것만 생각을 하더라도 대충 짐작은 가시죠? 우리가 어떤 제품을 쓰다 보면은 그 제품을, 성공한 제품을 본따서 새로 만드는 경우 되게 많죠. 어떻게 보면은 갤럭시도 아이폰의 카피캣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도 들 수가 있죠. 최초의 스마트폰은 누가 뭐래도 아이폰이 맞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카피캣. 근데 지금은 그걸 카피캣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이 돼버렸죠.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런 제품들을 카피캣이라고 할까요? 새끼 고양이가 어미를 보고 따라하는 그 습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새끼들이 그렇긴 한데 고양이가 더더욱 강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본따서 아마도 카피캣, 카피 제품들, 따라하는 제품들을 그렇게 용어를 붙이는 것 같아요. 외식 시장 또는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도 카피 브랜드, 미투 브랜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오픈을 하기도 하는데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코호트 분석. 저는 사실 이 단어를 잘 몰랐어요. 코호트 분석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검색해서 제가 뭐 블로그에 포스팅도 하고 지금 영상도 찍고 있는데, 세대별로 어떤 제품에 대한 사용 성향을 보는 것, 이런 내용으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20대 여성, 남성, 직업군, 이런 세대별 또는 집단에 대한 사용 성향, 이런 것들을 분석한 것들을 코트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니콘 기업, 자네는 지금 그 많은 경쟁 업체에서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그 유니콘 기업이라는 게 아마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용어로 알고 있어요. 실리콘밸리에는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유니콘 기업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뿔 달린 말, 이걸 유니콘이라고 하잖아요. 뿔 달린 말의 유니콘 기업이라고 한다면, 유니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기업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 그 유니콘이 존재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유니콘 기업이라는 게 아니라 이 뿔만큼 성장 속도가 높은 그런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만큼 정말 흔치 않고 성장률이 높은 기업, 그 성장률이 높은 정도의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실리콘밸리에서는 10억 달러의 가치 있는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그 기준은 조금씩 다르겠죠. 스톡 옵션, 스톡이라는 단어가 주식이라는 뜻이죠. 주식, 스톡을 옵션으로 준다, 주식을 옵션으로 준다. 우리가 단순히 성과를 낼 때 성과금을 주지만, 그 성과금을 스톡으로 주는 경우, 또는 꼭 스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회사의 가치를 나누어주는 옵션, 이런 것들을 스톡 옵션이라고 하는데요. 스톡 옵션이라는 것 자체가 직원들에게 크게 동기부여가 안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경영자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식을 내가 받는 기본급에서 보너스로 좀 더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프리머니, 프리머니는 이 다음 14번째 단어로 포스트머니와도 연관이 되는데요. 프리머니와 포스트머니는 같이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프리머니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투자받기 전 현재의 우리 회사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요. 포스트머니는 투자를 받은 후에 우리 회사가 만약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받는 즉시 회사의 가치는 더 올라갈 거예요. 그 가능성이 더 커질 테니까요. 프리머니는 투자받기 전에 회사의 가치, 포스트머니는 프리머니에서 투자가 더해졌을 때 생기는 우리 회사의 가치. 인수합병. 자, 인수합병이라는 이야기 많이 듣죠? 뉴스에서 보면은 누군가가 또는 어떤 기업이 다른 회사의 기업의 가치를 모두 사들이는 것, 또는 대부분을 사들이는 것, 주식을 사들이는 것, 이런 것들을 인수합병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회사가 다른 회사의 가치를 가지고 오면서 그 두 개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오는 것, 이런 것들이 인수합병이라고 하죠. IPO. 우리가 투자를 받을 때 IPO라는 단어를 만약에 모르고 그 자리에 간다면 바로 그냥 문 닫고 나와야 됩니다. IPO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회사의 가치를 주식시장에 내놓아서 상장을 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 공개를 하고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을 시키는 것, 그것을 IPO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네 회사는 IPO를 생각하고 있는가? 자네 회사는 언제쯤 IPO를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너네 회사는 상장할 계획이 있느냐, 또는 너희 회사가 상장을 언제쯤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때문에 투자자들은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매출, 두 번째로는 수익률, 세 번째로는 상장을 하거나 M&A 하는 것, 또는 엑시트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순서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종류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건 이 세 번째입니다.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IPO를 하는가, 상장을 하는가, 또는 M&A를 하는가, 엑시트를 하는가. 왜냐하면 투자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방금 말씀드린 M&A나 IPO거든요. 그래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거고, IPO에 대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IPO에 대한 의지가 없다 그러면 투자자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자, 마지막으로 IR. IR이라는 것은 내가 사업 설명을 할 때, 투자 설명회를 할 때 내 사업에 대한 설명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사업에 대한 설명서. 그걸 IR 자료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또는 개인 투자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가 이러이러한 회사인데 투자에 혹시 관심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IR 자료 좀 봅시다. 그게 바로 내가 너희 회사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매출, 단기순이익, 제품의 뭐 특장점, 서비스에 대한 특장점, 또는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
다 나와 있겠죠. 그런데 일반 투자자나 엔젤 투자자가 주로 보는 것과 정부 지원금을 주는 정부 기관, 심사위원 이런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요. 기본적으로는 그 사업의 사업성을 가장 기본적으로 보겠죠. 그런데 정부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엔젤 투자자나 일반 투자자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사업을 투자를 했을 때 일자리를 얼만큼 많이 만들어내느냐. 이거는 국가기관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 투자자라고 한다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그건 오히려 어떤 비용을 많이 쓴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측면에서 바라봐질 수도 있죠. 그런데 국가기관, 지원금 이런 곳에서는,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어필한다면 그거는 정말 어필이 되어야 하는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지금까지 17가지의 핵심 투자 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제가 영상으로 보면은 나중에 다시 또 보기가 번거로우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댓글 제일 위쪽에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포스팅한 블로그 주소를 올려놓을게요.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텍스트로 보는 게 더 쉽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 블로그 그 링크로 가셔서 텍스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장백TV였습니다.